저에게는 소아 변비가 있는 55개월의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 4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처음 변비 증세가 시작된 건 한 작년 정도였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도 여행을 가든지 환경이 변하면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며칠씩 고생하다 정말 힘들게 응가를 하곤 했죠.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서 듀파락 이지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해져서 관장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 복통과 함께 급작스럽게 구토도 하여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서 이제는 폴락스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처음에는 반포 먹다가 이제는 한 포로 늘렸고 지금은 더 늘려서 한 포 반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이제 아기가 화장실 가면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 가는 것 자체를 이제 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자체에 가는 거 꺼리니까 더 변비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워킹맘의 질문입니다. 변비약은 장기 복용하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담당 선생님께서는 폴락스산 같은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켜줬지만 그래도 걱정이라서 질문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약 때문인지 일반적인 상식의 그 건강한 응가가 아니라 너무 묽은 응가를 변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것인지. 그다음에 또 변비가 심하다고 하니까 시중에서 변비 좋아진다고 하면서 유산균 챙겨 먹으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도 유산균을 먹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유산균과 변비의 관계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으로는 소아변비의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응가 못하는 변비 그 아기들 힘듭니다.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울고 짜증내고 그걸 보는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소아변비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소아변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울고 보채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게 반복적으로 변을 막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계속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가 변이 나오면 굳어있는 변이 나올 때 이제 치열 형태로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깜짝 놀라죠. 피똥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피똥을 딱 싸고 나면 네. 어머니도 사색이 돼서 응급실로 옵니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항문이 약간 찢어져서 거기만 깨끗하게 하면 다시 붓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변비만 해결되면 생기지 않을 일인데 변비가 꽤 자주 생기는 거죠. 사실 뭐 이 변을 잘 못 보는 이게 큰 일은 아닌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변을 못 보는 큰 병이 하나 있어요. 예, 그 톡식 메가콜론이라고 하는 중독성 거대 결장이라는 거 있거든요. 중독성 거대 결장. 네, 이거는 수술해야 되는 병이에요. 장애가 생긴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변 보는 기전이 참 오묘하다고. 네, 기억이 나네요. 예. 제 표정. 그러니까 변 안에 있는 딱딱한 거와 물과 가스를 구분해서 우리가 인터널 스핑크터라는 내 괄약근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구분해가지고 가스만 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데 네. 그 옆에 있는 신경절이 있어요. 그 확장되는 그 대장이 확장되는 걸 느껴가지고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 신경절이 잘 발달돼야 좀 배변이 참 잘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린아이 경우에는 그게 다 완성이 안 될 때 아래쪽에 그게 발달이 안 된 경우에 아까 얘기한 거대걸장이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본인이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신경 조절이 안 돼서 변을 못 보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조절과 변은 또 관계가 있고 시기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 안정을 시키면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뭐 변 본 거를 가지고 뭐라고 많이 하고 이런
한 경우에 애들이 변을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심적으로 안정시켜서 변을 보게 하되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시기에 관련돼서 조절을 하면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질문이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아기는 4, 5세 유아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임채선 원장님께서는 그 대장에 있는 신경절이 아직 덜 발달을 해서 변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좀 뭐라고 이거 완비가 덜 돼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차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이 변비가 나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애들이 늦게 변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대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 판별이 돼가지고 병원에 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계속 변이 안 나와서 장이 커지니까요. 근데 이 병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가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교정해줘야 되는 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머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면 일단 변비약 장기 복용 문제. 우선 변비약 말고 우리 관장하는 습관 가진 사람이 나중에 변 못 본다는 얘기하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이 너무 관장을 하게 되면 확장이 되면서 무뎌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잘 못 느끼고 변이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장같이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건 상당히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변비약을 계속 먹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변이 참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덜 발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이렇게 오래 썼고 지금 이걸 안 먹으면 변을 못 보는 상황이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을 못 보는 상태가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하면서 다른 것들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의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게 시기? 시기랑 그다음에 심적 안정인데요. 이 심적 안정 부분은 아까 집에서만 변을 보는 일반 여자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얘도 여행 가면 변을 못 본대요, 애기도. 네.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 방법들이 정신과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변을 볼 수 있게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유산균 관련. 사실 유산균이 의미가 없다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 애기들 딱 태어나자마자 분유에 섞여서 유산균 먹이잖아요. 근데 그게 변을 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왜 광고를 그렇게 했지? 제가 문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린이 소아변비는 95%가 기능성 변비입니다. 기능성 변비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변비를 계속 하긴 하는데 무언가 어떤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보전적으로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치료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그런 관장이나 변비약을 사용하면 60에서 100% 정도는 회복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복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기한 거는 보통 한 3-4번 정도 반복해서 재발한다. 애들은. 그리고 이제 임원장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변비는 그거 자체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또 변비를 악화시키는 그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탈 수 있으니 아이가 배변 문제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겠죠.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얘는 되게 귀찮고 모든 게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폴락스산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묽은 형태의 변을 본다고 했어요. 폴락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소아 변비약으로 사용하는 약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은 약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겨서 막 계속 물설사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때는 끊으면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문헌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변비가 스트레스인데
그것 때문에 이 약 때문에 약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의 문제만큼은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있냐면 변비에 소화 변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있다는 문헌 결과는 있지만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되면 유산균을 고용량을 먹게 되면 다른 고형식 식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형식 식사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섬유질로 되어 있는 많은 음식들은 고형질, 그러니까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족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배변 습관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먹여라. 그러니까 임원장 말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게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화 변비에 대해서 일단 피해야 될 음식은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연시감,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은 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이랑 바나나는 들어봤네요. 네, 근데 유제품도 되게 짙은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설마 요구르트는 아니겠죠? 네, 요구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르트는 그러니까 유제품도 근데 이게 사실 뭐 교과서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써 있어서 요구르트도 대부분 유제품이잖아요. 근데 네. 요구르트는 소량일 경우에는 뭐 장내 환경을 유익하게 해서 도움이 되나 과량 섭취는 방금 말씀드렸지 다른 고형 음식 섭취에 영향을 주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뭐 배, 사과, 그다음에 채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구마, 브로콜리 이런 것들 많이 먹게 해라 이런 건데 지금 봤더니 이런 음식들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딱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유산균이 뭘 먹고 사냐면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고형 음식 섭취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선은 식이섬유가 들어와야 유산균이 생착을 할 수가 있어요. 유산균은 두 번의 고비가 있거든요. 한 번은 위산에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생착을 해서 딱 생착이 딱 된 상태에서 걔가 식이섬유를 딱 먹고 주위에 자기가 대사물질을 산을 딱 내보내서 주위에 나쁜 균들을 딱 억제를 해주는 게 유산균의 역할이에요. 산을 뿜어서 나쁜 균을 죽이는 거예요? 네, 나쁜 균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활동하지 균. 못하게. 그런 게 지금 그 유산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얘네가 생착을 해서 지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유산균을 먹고 식이섬유를 안 먹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활동하라고 내주고서는 밥은 안 주는 꼴이네요. 저는 이제 뭐냐면 유산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대한민국 2017년 지금 현재는 한 5년 전부터인가요? 한 7년 전부터인가요? 유산균이 너무 과대 포장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유산균을 먹으면 사실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가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산균으로 치료했더니 불임 환자가 치료됐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분은 의사 면허 박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은 이제 뭐냐면 임원장에 의해서 생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에서 죽거나 어쨌든 생착하지 않고 죽어서 가더라도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로 활발하게 활용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새롭게 있는데 유산균 자체가 먹이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식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그 정신적인 문제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특히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딸이에요, 딸. 55개월의 딸. 딸이면 더 가능성이 높죠. 저의 딸은 제 딸은 예민해서 그러니까 어떤 낯선 곳에 여행을 가거나 본인이 불편한 그런 학기초라든가 이럴 때가 되면 변비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딘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얘가 나는 잘 어려운 환경도 잘 적응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지금 사모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저를 닮았어요. 네. 저를 닮아서 제가 급선회하셨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그다음에 낯선 환경에서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제 딸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따님은 그냥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변비가 치유가 되신 상황인가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서 그런데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며칠 동안 변을 안 보고 그런 일이 딱 그렇게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이제 안심시켜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따님 같은 경우는 따님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애기인데 외출했을 때 그 외부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까다로운 약간 예민한. 제가 예전에 2010년도 IT 지진이 났을 때 갔는데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막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주둔에 있는 그 평지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여자 화장실 그런데 낮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각적인 그 데미지 때문에 충격 때문에 밤에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밤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음식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그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 큰 댁에 가면 아주 어렸을 때는 푸세식이었어요. 시골이니까. 근데 저는 뭐 별 상관없었는데 제 여자 동생이 사촌이랑 같이 막 놀고 많이 먹고 그랬는데 시골에 갔다 온 한 일주일 동안 응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건 제법 양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많은 양이 들어가서 대체 어디에 쌓이고 있는 걸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와서 그때 아주 힘들게 응가를 하더라고요. 그 소화변비를 치료할 때 저는 가끔 이렇게 안정되는 소화 합병약을 줘요. 화병? 네. 소화 화병약? 그러니까 소화 합병약을 스트레스 받을 때 쓰는 약을 쓰면 변이 나와요. 어머나.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신경절 있잖아요. 네.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가장 많이 모인 동네가 심장 뒤쪽. 네. 그 다음에 우리 골반 뒤쪽에 가장 신경절이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신경절의 영향을 그쪽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도 대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 호르몬 부분에도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조절이 잘 안 돼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참 의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기에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걸 보면 그걸 풀어주면 변을 잘 보는 애들이 꽤 있어요. 말이 되네요. 예, 이거는 네, 일리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임상으로 확인된 건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풀기 참 어려워요. 이 두 가지 교감과 부교감 신경과 대변에 대한 신경의 어떤 관련성을 풀기가 참 어렵지만 충분히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임 원장님께서 일전에 그 배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참으로 오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화 화병약 정말 힘들다면 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 이 배변 학습 관련해서 배변 조절 관련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뭐 정말 힘드시다면 정말 이런 거죠. 깔끔한 엄마 밑에서 너 여기다 응가하면 되니? 너 여기 와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이 더러워.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들이나 그다음에 너무 정형화되게 변을 보게끔 교육을 하는 경우 거부감이 애들 생길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긴장하기 변을 보기 시작할 때 긴장을 하게 되는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신체의 문제기보다는 참 마음의 문제네요. 응가를 하는 건. 그렇죠.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조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신경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예. 저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심장에 있을까요? 우리 몸 전체에 분포돼 있죠. 뇌에 있죠. 아니 우리 몸 전체에 분포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걸로 뭐 싸우자는 건 아니죠? 넘어가자는 거예요. 싸웁시다. 싸워요. 예.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